재미있는 창작설화 이야기 뚝딱. 이번 이야기는 한 할아버지가 수십 년 만에 찾은 고향 땅의 한 물레방앗간에서 웬 젊은 처자를 만나 아주 놀라운 진실을 밝혀낸다는 이야기올시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어느 먼 옛날 허름한 차림의 한 나이 지긋한 나그네가 터벅터벅 논두길을 걷고 있었어요. 드디어 내 이 고향 땅에 발을 들였구만. 그래. 어찌 이런 날이 올 줄 내 꿈에서나 알 수가 있었던가. 아, 이것이 몇 년, 아니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네. 그려. 주변을 둘러본들 넓은 농밭이 펼쳐진 풍경에 그저 드문드문 낮은 집들만 솟아있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조선의 한 촌동네였건만 이 할아비는 벌써부터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젊은 시절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뜻을 거슬러 이 마을을 떠나야만 했던 터. 그것도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겠다면서 힘든 타향살이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헌데 갖은 고생을 하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칠순에 가까운 나이에 접어들고 있던 것이었지요. 그려 내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그곳이 나왔더랬지. 내 이토록 가슴이 벅차오르는 건 정말이지. 살면서 처음인 것 같은데 말이요. 자, 그럼 어디 보자. 라며 이래저래 어딘가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헌데 얼마 동안을 두리번거리기만 하던 그가 나지막히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어요. 내 그 물레방앗간만큼은 꼭 봐봐야 할 텐데 말이지. 설마 없어지기라도 했다면 그 터라도 남아있을 터. 어디 이 길도 익숙했네. 곧장 들어섰건만은 어째 그 비슷한 곳도 나오질 않는단 말이냐. 그때하고 이 길이 많이 바뀐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지. 이런 여차에 저 멀리서 걷고 있는 두 명의 청년을 본 할배는 곧장 그 가까이로 다가가 길을 물었어요. 이 동네에 물레방앗간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오래전에 여서 살던 터라. 그것이 어디 있는지 내 잘 기억이 안 나서 말이지요. 그러자 한 청년이 물끄러미 쳐다보더만은 모르겠다며 고개를 휙 돌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다른 한 청년이 글쎄 말입니다요. 제가 아는 물레방앗간은 이 근처에 하나 있사온데 지금은 사람 발길이 잘 닿지 않는 터라 수풀에 둘러싸여 있어서 말이지요.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요. 행여나 그곳이 아닐까. 갑작스레 환해진 할배의 얼굴을 본 청년은 곧바로 말을 이었어요. 그럼 제가 거기까지 안내를 해드릴까요? 어차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서 시간도 괜찮으니까 말입니다. 이 말에 다른 한 친구는 입만 삐쭉 내밀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참, 제 살기 바쁜 세상이라지만은 요래 이 동네 인심이 아직까진 아주 잘 남아있구만. 그래. 어째 바르게 큰 청년이 따로 없구만이라. 이런 할배의 속생각대로 청년은 어느새 그 숲속에 있는 물레방앗간까지 할아버지를 잘 매시고 들어간 터였어요. 아직도 그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을 린 만무한 것이었건만 할아범이 발을 들인 그곳에는 정말 낮은 수풀에 휩싸여 있는 예전과는 크게 다를 바 없는 물레방아가 바람 때문인지 끽끽 거리고만 있는 것이었지요. 이를 바라보던 할배는 급기야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려 예나 지금이나 그 모습은 변치 않았구만. 그래. 매일같이 찾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니까 말이지. 그 수십 년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인 것이요. 이내 젖은 눈가를 닦아내던 할배가 청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정말 고맙네 총각. 이곳이 정년코 내가 찾던 그 물레방앗간이 맞네. 그려. 그러자 청년이 환히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정말이지.
이 동네에 오랜만에 오신 모양이시군요. 동네가 많이 변했어도 이곳만큼 그대로인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럼 전 이만 돌아갈 테니 내려가실 땐 조심히 잘 내려가시길 바랍니다요. 라며 고개를 조아리더니만 금세 멀어져가는 청년이었어요. 이에 할배는 그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내 살아생전 낯선이한테선 처음 받아보는 친절이구만 그래. 정말 고맙네 젊은이. 이내 할배는 다시금 물레방앗간을 바라보았어요. 이 할아범의 이름은 정순으로 노시 가문의 맏아들로 태어났건만 꽤나 어려웠던 집안 사정으로 이곳 마을에서 궁핍한 어린 시절을 보내온 터였지요. 이에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집안 살림을 돕기 바쁜 그였건만 그런 가운데 처음으로 만난 동네 친구 권숙희로 인해 점점 사랑에 눈뜨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곳 물레방앗간에서 때마다 숙희를 만나 사랑을 키워갔던 것이었지요. 숙희, 지금은 어찌 사는지 몰라도 정말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네 그려. 이 혼잣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는 할배 정순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 허름한 물레방앗간에 작은 쪽문이 꿈틀대더니만 획하고 열려져 쳐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웬 젊은 남정네 하나가 기지개를 피며 나오는 것이었어요. 이에 놀란 정수는 곧 근처 숲을 사이로 몸을 숨겼더랬지요. 그러자 그 청년은 잠시 동안 풀어헤쳐진 저고리끈을 몇 차례 묶어내더니만은 침을 한번 탁 뱉고 나선 저만치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벌건 대낮에 어찌 저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더냐. 거참 거미줄부터 해서 벌레들이 득실득실 핥터인데 말이지. 근데 어째 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구만 그래. 라며 잠시 동안 놀라 서 있던 정순 할배는 곧 조심스레 그 물레방앗간 가까이로 발을 옮겼어요. 그런 그때였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 희미한 소리 하나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것이 뭔 소리지? 다시금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웬 처자의 울음소리인 것이었습니다. 훌쩍거리다 또 조용히 우는 것이 정순의 입장에선 등골이 좀 오싹해지기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궁금한 것은 못 참았던 터 그 물레방앗간 문 가까이로 다가간 정수는 그 안을 조심스레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 깔려있던 나름 깨끗해 보이는 볏짚 위에 한 처자가 저고리를 챙겨 입으며 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순간 할배와 눈이 딱 마주쳐버린 처자가 깜짝 놀라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어요. 누신지요? 누군데 거기 계신 겁니까? 이에 순간 뜨끔 놀란 할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처자의 앳되고도 울음 섞인 목소리에 정순 할배는 곧 조심스레 발을 들이는 것이었지요. 네, 이 동네를 오랜만에 찾은 노정순이라 하는데 말이오. 그쪽에 울고 있길래 무슨 일인지 싶어 잠시 문을 열어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째 이런 곳에서 왜 혼자 울고 있는 거요? 이 말에 다소 안심이 됐다는 듯 다시금 자리에 앉는 처자였어요. 그리고는 정순을 바라보더니만 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날이 때껏 단 한 사람만 보며 살아온 것도 이유면 이유겠지요. 그런 남정네와 전 이곳에서 몰래 사랑을 이어왔다지 않겠습니까요? 헌데 그 사람은 저한테 별 관심이 없어 말입니다. 그저 이곳 물레방앗간에서만큼은 절 사랑한다 속삭여놓고선 말이오. 그 일만 치르고 나면 글쎄 다른 볼 일이 있다면서 먼저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이런 버림받은 마음을 뭘로 추스릴 수가 있겠습니까요? 라며 또다시 눈물 짓는 여인이었어요. 그러자 그럼 그쪽 성함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 할배의 말에 별 고민 없이 오연이라 하옵니다. 김오연. 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말을 잇는 정순 할배였어요. 내 그 오연님이 말하는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마음에 담아놓고 사는 남정네인 것인데 어찌 무슨 이유에서든 그걸 내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라며 어느새 자신의 얘기로 이어가는 정순이었습니다. 나도 딱 그 젊은이의 나이 때 이곳에서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지요. 그때가 정말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할 만도 한데 말이지요. 어째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한 것이 그때를 떠올리기만 하면 당신만큼이나 눈물이 솟아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런 연유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오래전에 만난 첫사랑의 그녀는 말입니다. 권씨라는 그것도 나름 권세가 집안의 맏딸로 태어난 터였지요. 이에 당시 그 집안에선 그 맏딸을 저 먼 남쪽 지방의 땅 부자 조씨 집안 자제한테 시집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여기서 매일같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줄 그들은 미처 알지 못한 것이었지요. 졸졸 흐르는 물에 매번 돌아가던 저 물레방아 소리에 우린 그저 우리만의 행복한 단꿈에 젖어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헌데 그 영원할 것만 같았던 만남은 결국 그녀의 불안한 마음으로 끝이 나버리고 말았소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날도 우린 사랑을 확인하고 났지만서도 뭔가 서로를 애틋하게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헌데 도저히 부모님 뜻을 거스를 수 없단 말을 내뱉던 그녀가 그렇게 먼저 나가버리고 만 것이었소이다. 항상 함께 나서곤 했던 이 물레방앗간이었건만. 그래서 내세울 것도 하나 없던 터 딱히 그녀를 다시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래서 이곳에서의 미련을 털어버린 채로 여지껏 수십 년 동안 다양살이를 해온 것이었수다. 그리고 다시 잦은 이곳에서 처자의 얘기를 들으니 옛날에 내가 겪은 슬픔도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이었지요. 이 말에 어느새 눈물을 거두고 앉은 오연 처자였어요. 헌데 이런 추억이 서린 곳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내 기분이 좀 좋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지지 않는 사랑을 그저 나와 이젠 한 몸이 되어 이토록 추억할 수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닌 것 같으니까 말이지요. 그러자 오연 처자가 고개를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저 또한 이곳에서의 아프고 쓰린 마음이라도 나중엔 추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요?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정순할배였어요. 그렇소이다. 지나간 건 다 아름답다. 누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요? 지금 이 나이 동안 오랜 세월을 견디다 보면 말입니다. 그런 마음과 애를 쓴 시간들이 아주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아니겠소. 좋은 추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시간이 꽤나 흐르고 나면 다 서로 비슷해져 있다 안 합니까? 왜 그런 거 있지 않소? 적당히 묵힌 된장도 너무 오래 두다 보면 뭐 거시기 똥과 같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발그레한 미소를 보이다가는 조금씩 웃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더 슬퍼할 이유가 없단 생각이 드는군요. 여태껏 앉아있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요. 오늘 말씀 너무도 감사했는데 언제 또 말씀 나눌 기회가 있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네 그려요. 어째 어르신께선 이 마을에 더 머무르실 생각이십니까? 그러자 생각에 잠기던 정순할배가 글쎄올시다. 그리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는데 그쪽하고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이 동네에서 잃어버렸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올라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래서 좀 더 머물러 볼까 생각 중이라오. 이 말에 더욱 화색이 도는 오연 처자였어요. 아 그러시다면 말입니다. 편한 시간에 이어서 또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제가 이틀 후에 또다시 여길 찾을 예정인데 어째 그때 또 뵐 수 있을까요?
이에 살짝 당황하는 눈치의 할배였어요. 하지만 헛기침을 한번 내뱉더니만은 그럼 저도 이곳에 몇 번 더 와볼 작정이긴 했어서 말이오. 이틀 후라면 나도 좋을 것 같소이다. 라며 슬쩍 일어나 옷옷을 툴툴 털어내는 정순이었어요. 그리고는 몰래 방앗간을 빠져나온 그들이었습니다. 저만치 손을 흔들다 멀어지는 오연 처자를 바라보며 정순 할배는 오래전 이 몰래 방앗간에서 나와 인사를 나누던 옛 첫사랑 수키를 떠올리는 것이었지요. 그녀와 좀 닮았다는 생각에서였기도 했건만 금세 뒤돌아선 정순 할배는 곧 마을의 저잣거리로 발길을 옮겼어요. 그날 저녁 나름 두둑히 챙겨온 노잣돈으로 술과 안주를 벗삼아 하룻밤을 즐거이 보낸 정순 할배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되어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예전과 많이 달라진 곳들에 신기해하기만 했어요. 여전히 변함없는 곳에서는 자신만의 추억을 곱씹으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지요. 이후 이틀째가 되는 그 다음 날 정순 할배는 또다시 그 물레방앗간을 찾았습니다. 어째 지금쯤 둘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구만 그래. 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괜히 서로 또 놀래자 빠질지 모르는 터 그냥 밖에 앉아서 기다려야겠다. 이내 얼마 동안을 앉아만 있었을까요? 갑작스레 그 물레방앗간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 오연 처자인 것이었어요. 어르신, 저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언제 오신 겁니까? 아, 좀 전에 왔는데 어찌 그 안에서 남정네와 볼일은 다 본 것이오? 그러자 오연 처자가 환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오늘은 어르신 뵐 생각에 온 것이었는데요. 제가 오늘에야 시간이나 어르신께도 그리 여쭌 것이었고 말입니다. 진작 그리 말씀을 못 드려 죄송했습니다요. 라며 그 둘은 물레방앗간 안으로 들어가 이전의 첫 만남에서처럼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러던 중 오연 처자는 뭔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오라버니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배씨 집안의 양자로 들여줘 여태껏 제 부모의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다는데 말입니다. 왜 저번 말씀 중에 그 첫사랑이라는 분이 권씨 집안의 맏딸 자제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오라버니를 만난 자리에서 어머니가 권씨 아니시냐 슬쩍 물었더니 말입니다. 아니 글쎄 그렇다라고 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흠칫 놀라는 정순할배였어요. 시기로 보나 당시 나이대로 보나 그 어르신이 사랑하신 분께서 만일 아이를 가졌다면 말입니다. 왠지 그 아이를 다른 집 양자로 보내놓고는 그 땅 부잣집 조시댁으로 시집 가신 건 아닌지 해서 말이지요. 왠지 오래전에 그런 비슷한 소문을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이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던 정순 할배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처자의 말대로라면 그 오연 처자가 만나고 있는 남정네가 어찌 보면 내 아들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자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잇는 오연 처자였어요. 그저 추측일 뿐입니다요. 그토록 사랑하신 분의 성씨가 흔한 성도 아니고 말이지요. 어르신께서 여기까지 오신 것도 어떤 이유에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해서 말입니다. 그냥 제 느낌일 뿐입니다. 내 살아생전에 만날 수나 있을까 싶던 첫사랑이었다지만 그 조씨 집안으로 들어가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을 해온 나였소. 그런데 그전에 물론 나와 깊은 사랑을 나눴다지만은 그 내 자식을 낳고도 딴 집으로 양자 보냈을 거란 말인 거요. 어째 그런 일이? 내 뭐라 할 말이 없을 것 같소이다. 그 말이 맞다면 그저 신기할 따름이군요. 이에 오연 처자가 고개를 끄덕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만나보시면 어떤가 합니다요. 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고 서로를 왜 끌어당긴다 하지 않습니까요?
그러니 직접 만나보다 보면은 어르신께서도 뭔가 느낌이 좀 오시지 않겠습니까요? 잠시 동안 생각에만 잠기던 정순 할배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뭐 그렇다면은 나도 궁금한 것이 사실이니까 말이요. 그 어머니의 성함만 물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이건만 뭐 처자까지 나서서 일이 된 이상 내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지요. 나도 그 청년 얼굴 보면 뭔가를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토록 보고 싶던 숙희였건만 그런 그녀와 가진 아들이라. 이건 정말이지 그야말로 놀라운 만남이 되고도 남을 것이었습니다. 정순 할배의 입장에선 정명코 세상에서 가장 기쁜 만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이에 다음 날로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전에 그 물레방앗간에서 만나기로 한 정순 할배였습니다. 만일 그 남정네와 함께 제 시간에 못 올 시에는 정순이 머물고 있는 주막으로 미리 언지를 주겠다는 오연처자였어요. 그리고는 또 다음 날이 되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도 별 얘기가 없던 차 정순 할배는 곧 옥매무새를 가다듬고는 그 물레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된 표정이 역력한 그였지요.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처음 만날지도 모를 그런 놀라운 상황이 기대되는 것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물레방앗간에 미리 도착한 정수는 주변을 둘러보다 텅 비어있는 물레방앗간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어차피 이곳에서 만나기로 한 터 남은 시간 동안은 긴장이라도 풀며 좀 쉴 생각에서였습니다. 이에 옷옷을 한켠에 벗어놓은 그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수십 년 전에 이곳에서 숙희와 사랑을 나눴던 기억을 떠올리자 괜시리 묘한 기분이 올라오는 것이었지요. 그런 만남 속에서 아들까지 생긴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더욱 신기해서 웃음 또한 절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때였어요. 드디어 그 물레방앗간에 문짝이 들썩거리더니만 누군가 발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순 할배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그곳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아니, 숙희? 그곳으로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오래전 땅부잣집 조씨 집안으로 떠나갔던 젊은 시절의 첫사랑 숙희였던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 보여도 정순 할배의 눈에는 그저 젊을 때의 그 미모가 그대로인 것이었어요. 정순 오라버니, 그려요. 나요, 숙희. 가까이 다가온 숙희를 보고는 벌떡 일어난 정순 할배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니,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오? 내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건만은 어째 어떻게 알고 이리 들어온 것이란 말이오? 그러자 차분한 표정으로 말을 잇는 숙희였어요. 그냥 보고 싶어 왔다 안 합니까? 오라버니와 여기서 보낸 그때가 내 평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였거늘. 어찌 이곳을 다시 안아볼 수가 있었겠소? 그 젊은 날에 절 그리도 이뻐해 주시고 오라버니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정말 보고 싶었네 그려. 정말이지 내 옛날에는 너무도 미안했는데 말이야. 효녀인 당신이 부모님 뜻에 따라야 하매 그럴 수밖에 없었던 터. 내 어찌 당신을 그래도 이해 못해 미워했던지. 내 지난 날이 너무 후회가 되네 그려. 이 말에 눈물을 쏟아내는 숙희였습니다. 그리고는 정순 할배를 꼭 끌어안는 것이었지요. 이제 다 괜찮소. 그래서 이래 내가 왔지 않습니까요? 라며 이 둘은 예전 젊을 때 이곳 물레방앗간에 누워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볏짚 위에 눕더니만 서로를 꼭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너무도 행복해 보이는 정순 할배의 숙희 할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나갈까요? 우리가 거닐던 강가로도 나가봄이 어떤가 하는데 말이오. 그러자 잠깐 있으면 그 아들이라는 차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수는 잠시 고민을 이어하더니만은 글쎄 말이오. 여서 보기로 한 사람도 있는데. 당신한테 좀 물어볼 것도 있고 말이지. 그냥 조금만 더 여기 있어 봅시다. 이에 마치 안 된다는 듯이 몸을 일으키는 숙희였어요. 그럼 나가서 얘기합시다. 누가 오는진 몰라도 일단 나는 여서 나가야겠소. 옷옷을 여미던 숙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놀란 정순 할배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거 좀만 더 있자니까는. 우리가 몇십 년 만에 왔는데 여기 쓴 지는 한 일각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오. 숙희 갑자기 왜 그러는 거요? 계속 치맛가락을 붙잡은 채 놓질 않는 정순이었건만 어느새 숙희는 되려 할배를 잡아끄는 것이었어요. 그럼 같이 나갑시다. 어서 일어나시오. 서로 잡아끌며 몸싸움을 이어하던 그때였어요. 온 사방이 뜨거워지더니 곳곳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엇이다냐? 왜 온 사방이 불천지가 된 것이오? 이내 뜨거운 열기가 더 엎쳐오자 놀란 정순 할배가 버뜩 눈을 뜨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여지껏 눈을 감고 있었는 줄을 그제서야 깨닫는 정순 할배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앞을 보니 웬 남정네 하나가 자신의 팔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었지요. 어르신! 일어나십시오. 얼른 여기서 나가셔야 합니다. 이내 정신을 차린 정수는 캑캑거리며 기침을 하더니만 겨우 사내의 등에 엎인 채로 그 물레방앗간을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을 뛰쳐나온 그 순간 물레방앗간은 폭삭 주저앉고 마는 것이었지요. 어둑해진 숲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만이 여남은 물레방아를 뒤덮고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까만 연기와 함께 이전의 형체는 알아볼 수도 없이 모조리 다 불길에 휩싸여만 있는 것이었어요. 아니 어째 불이 난 줄도 모르고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답니까?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만이라. 사내의 말에 멍하니만 앉아있는 정순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것이 꿈이었단 말인가? 숙희가 돌아온 것이 정령코 꿈이었단 말이오. 라며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정순알배였어요. 그러면서도 활활 타오르는 물레방아가 떨어져 나와서는 기울어질 때까지도 눈물을 멈추지 않는 그였습니다. 저도 여길 자주 오는 편은 아닌데 말입니다. 그냥 한번 와봤다는 것이 저 짝에서 어느 한 놈이 물레방앗간 안을 들여다보더니만 갑자기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니 그 배시집 양자로 있던 배국이란 자이온데 하도 기가 막혀서는 그놈을 잡으려 쫓아 뛰었다지 않겠습니까? 헌데 어찌도 그리 빠르던지. 그래서 얼른 다시 돌아와서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그 안을 들여다봤더만은 아니 거기서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셨다 안 옵니까요? 그래서 얼른 깨우니까는 숙희란 이름만 부르시고 참네. 사내의 말에 이젠 고개를 떨구고만 있는 정순 할배였어요. 그리고는 고맙다란 말만 연거푸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고맙긴요. 일전에 왜 여 물레방앗간이 어딘지 찾으셨더니만은 어째 일이 되려고 찾으셨단 말입니까? 세상이 험하다 한들 어찌 이 동네 가정 이래 돌아가는지. 저런 놈의 자식은 아주 혼쭐을 내줘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순간 고개를 들며 사내를 쳐다보는 정순이었어요. 그 청년이었구만. 내 어디서 낯이 익다 했더만은 여기를 처음에 알려준 그 청년이었구만 그래. 근데 말입니다. 어째 숙희란 이름만 부르고 계셨던 것이요? 그것도 우리 어머니의 이름을 말입니다. 허허. 이 말에 순간 눈이 커져버린 정순알배였습니다.
흔한 이름이긴 하지만서도 제 어머니 성함을 막 부르시길래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다지 않겠습니까요? 우연의 일치라 하기에도 좀 놀랍기만 했어서 말입니다. 아니 그럼 자네 어머니 성함이 혹시 수키? 권수키인가? 권수키? 그러자 더 놀란 표정으로 마주보는 사내였어요. 아니, 어찌 아셨습니까요? 그 성까지 갖긴 쉽지가 않을 터인데 어째 제 어머니를 아십니까요? 이에 양볼에 눈물이 타고 흐르는 정순이었습니다. 그리곤 더 말을 못 잇다 내뱉는 말은 그 청년을 놀래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지요. 알다마다. 아니 그럼 어찌 보면 자네가 정순 할배의 남은 말을 듣던 청년은 어느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 빗물에 눈물까지 범벅이 됐는지 연신 눈가를 훔치고만 있었지요. 그러면서 내뱉는 말은 자신의 어머니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자 정순 할배는 빗물에 연기만 피어오르는 시커먼 잿더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 젊은 시절에 이곳을 떠나 수키하곤 연락조차 나눈 일이 없었는데 말이야. 아니 그래도 그 조씨 집으로 시집을 가지 않았을 줄이야. 그랬습니다. 그 정순이 사랑하던 수키는 마지막 밤을 보낸 뒤에 그들만의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었어요. 이에 어찌할 수 없이 집에서 내쫓기는 한이 있어도 그 조씨 집으로 시집 갈 순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이를 낳고 정순을 찾은 그녀였지만 그는 이미 그곳을 떠나고 만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둘만의 아이를 홀로 여지껏 키워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수키는 어디 있는가? 어머니는 함께 살고 있는 것이요? 네, 어디로 가면 볼 수 있겠는가? 그러자 정순 할배를 바라보던 사내는 곧 고개를 떨구는 것이었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요. 그 전에도 몸이 좋지 않으셨는데 말이지요. 그 얘기에 정순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세상이 떠내려갈 마냥 오는 비가 무색할 정도로 애통해하는 것이었지요. 수키, 내가 정말 미안하네. 수키. 그 뒤로 산을 내려온 정순 할배는 며칠간을 더 그 청년과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는 그 마을에서 오래오래 그 청년과 함께 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이제서라도 만났다는 기쁨이 그 사내에게 있어서만큼은 엄청 큰 것이었으니까 말이지요. 그런 즈음 그 오연이란 처자가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오라버니였던 그 남정네가 정순을 친부인 줄로 잘못한 채 그 불을 지르는 못할 짓을 했다는 것이었지요. 행여나 자신을 버린 친아비라 여겼다 해도 그런 짓을 했다는 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뉘우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 어미가 권씨라 했던 것도 사실을 모른 채 그저 내지른 대답이었단 것이었어요. 이에 언젠가 할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러 오겠다 했다는데 오연 처자는 그냥 그 남정네와는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어찌됐든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했었으니 너무 죄송하단 말과 함께 쌓을 대가마니를 보내온 오연 처자였지요. 이에 마다하는 정순 할배여건을 완강히 밀어붙이는 터에 하는 수 없이 용서의 의미로다가 받아들고서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따뜻한 밥을 지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아주 오래오래 행복했고 말이지요. 그럼 여기까지 또 다른 행복한 얘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